네이버,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산업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도 짚어보겠습니다.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홍 기자, 이 온라인 플랫폼법, 이게 그러니까 거대 이 플랫폼들로부터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또 이 소비자들 좀 지켜주는 이런 법을 말하는 건데, 두 후보가 모두 이 온플법 공약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또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거대 플랫폼의 이 독점적 지위와 또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, 또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는데 네.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을 추진을 하고 또 소비자의 피해 예방 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, 이번 정부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플랫폼법 관련한 입법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법 제정, 또 수수료 상한제와 차별 금지, 또 인앱 결제의 강제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또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겠다, 이런 게 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. 이 법이 만약에 실제 시행이 되면은 뭐 플랫폼을 뭐 영위하는 이 상장사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네. 회사들이 좀 반발이 있는데요. 특히 이 공정화법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이 독점적인 지위 남용을 막고 또 입점업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. 이달 초에 쿠팡이 이 상품의 검색 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, 이 같은 노출 알고리즘과 또 계약 조건의 불투명성 개선 등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예상이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또 요기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. 특히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, 네. 입법이 추진되면 일단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이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. 여기에 공공 배달앱을 확대를 해서 민간 배달앱과 경쟁을 시켜서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안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요? 어떻습니까?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. 일단 플랫폼법은 지금 이용자 수나 매출을 기준으로 좀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, 네. 일단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, 또 시장 가치 15조 이상, 이용자 수 1,000만 명 이상 등에 해당이 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. 이 기준을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공정위에 사전 지정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, 이렇게 되면 네이버, 카카오, 쿠팡, 또 해외에는 구글, 애플, 아마존 등 이런 빅테크 기업 대다수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. 특히 이 과거 입법 내용 중에 하나였던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유한 구글과 애플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. 지난해 공정위와 여야는 이 플랫폼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, 미국이 자국 기업 규제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게다가 올해 1월 이 반규제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법을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특히 최근 미국이 이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지적한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, 예. 일단 법안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좀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. 결국 이 플랫폼법은 새 정부의 통상 관련 입장과 또 첫 번째로 임명될 이 공정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보니까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들한테만 솜방망이 과징금 매겼다,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던데,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과거 법안 내용을 보면 좀 이제 국내 기업에 좀 더 역차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. 예. 특히 이제 미국의 압박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에게는 좀 규제를 피하게 해주고, 또 국내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들은 또 규제망을 피해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또 쿠팡을 좀 옥죄는 법안이다,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, 여기에 또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배달앱 사업자들도 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일단 업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이런 법령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지금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데도 독과점 사업자로 간주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. 또 국내 사업자에만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하면 국내 기업은 위축되고 괜히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단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이 사전지정제 같은 규제는 좀 과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 기업 규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네. 이 때문에 EU나 이런 다른 나라의 동향을 좀 살피고 규제책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유튜브 뮤직, 넷플릭스, 쿠팡 최근에 아주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.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. 홍원표 기자였습니다.